흔히 선진국들만 가입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기구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OECD가 홈페이지에 떡하니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국에게 행한 잔인했던 만행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또 일본의 경제 분야의 성장이나 몇몇 산업이 가진 세계적인 영향력들은 한국에 배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세계 3위의 경제 강국 일본을 한국이 추월하고 있는 지표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지표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인구수는 1억 2640만 명으로 한국의 5300만 명보다 대략 2.5배 정도 많습니다. 인구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본적인 내수시장이 받쳐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2차 대전이 끝나고부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80년대 최전성기를 누리던 일본은 버블이 터지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해까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었습니다. 2011년 중국에 추월당하기 전까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강국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은 전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것으로 발표됐는데 남아메리카 전체보다 많고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2배를 기록했으니 과연 경제강국이라는 말이 실감나죠.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국은 일본과 경제력 차이를 빠르게 좁혀왔습니다. 1970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한국의 23배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일본을 추격해 2018년에는 3.1배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GDP는 여러가지 기준을 두고 계산이 가능한데 같은 1달러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구매력을 보여주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2019년 이 지표에서 한국은 37,542달러, 일본은 39,79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삶을 파악했을 때 일본과 한국의 개개인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발표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구인 IMF는 2023년이 되면 한국이 41,362달러, 일본이 41,253달러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장선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OECD의 수치는 많이 다릅니다.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1인당 GDP가 이미 2017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고 홈페이지에 떡하니 게시해두었습니다. 보통 2, 3년 정도 늦게 발표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미 2017년 한국은 41,001달러로 일본의 41,827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잠정치는 한국이 42,135달러, 일본이 41,501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구매력은 국가마다 다른 환율과 물가를 반영해 실제 국민 1인당 구매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더라도 물가가 비싸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니 구매력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니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풀자면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부유하다는 뜻이겠죠. 비단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을 결국 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특히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한국은 일본을 2배 이상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2.0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일본은 0.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도 낮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했을 때 성장은 이뤄냈고 일본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실현해 10년 동안 최대 3%의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수출 역시 양국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악재가 터지기 전인 2018년 한국은 수출에 6,049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6위의 기록이었고 6천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죠. 당시 반도체는 126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단일 품목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하죠. 반면 일본은 같은 해 738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세계 4위이지만 10년째 정체된 상태입니다.
특히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한국이 일본보다 1인당 수출액은 2배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국가가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흔히 국가 신용도를 자료로 활용합니다.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해당 국가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시키죠. 그러나 국가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로 불리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피치까지 세계 회사는 전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선천적으로 굉장한 위험 요소인 북한이 존재함에도 일본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이제까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공이 뒷받침된 것입니다.